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남규입니다. 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Frequency Analysis, 즉 빈도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초에 강의를 설계할 때는 이 빈도 분석이랑 빈도 시각화, 주로 워드 클라우드 분석이 될 텐데, 빈도 분석과 빈도 시각화를 하나로 묶어서 한 주차 강의로 설계를 했었는데, 또 준비를 하고 다듬다 보니까 빈도 분석만 하더라도 다룰 내용이 제법 많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파이썬 분석에서 단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또 말뭉치란 뭐고, 단어의 분산 표현이라는 것은 뭔지, 또 동시발생 행렬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또 뭐고, 동시발생 행렬이랑 벡터 스페이스 모델을 조금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또 TF-IDF라는 그런 가중 빈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 그 데이터 과학개론 시간에 일정 부분 다루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부분까지는 다소 그냥 가볍게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지나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 후에 본격적인 빈도 계수를 하게 될 텐데, 빈도 계수는 기본적인 그 로직을 따라가면서 하는 빈도 계수와 또 잘 만들어진 패키지인 사이킨런이라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빈도 계수를 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단어의 동시발생 행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행렬을 이해하고 이 행렬을 만드는 법을 우리가 익혀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단어의 빈도를 카운트하는 그런 코드를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실습할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개념이나 아니면 단어를 표현하는 그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은 실습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실습하는 코드는 워드넷을 사용해서 단어 간의 관계, 단어 간의 관계라는 거는 유의어다, 상위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워드넷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단어의 빈도 계수입니다. 자, 단어의 빈도를 카운트를 할 건데, 한 문서에서 나타나는 단어의 빈도, 즉 각 문서별로 단어의 빈도를 카운트하는 코드를 실습을 해보고, 여러 문서를 통틀어서 이게 더 많이 사용되게 되겠죠. 물론 얘도 필요하고 그 아래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 문서에 대해서 각 단어들의 빈도를 누적해서 카운트하는 이런 코드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문서와 단어로 구성된 그런 행렬을 나타내는 코드도 실습을 해볼 거고요. 요 실습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이 위에서는 조금 더 쉬운 논리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코드 실습을 해볼 건데,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위에서 했던 문서 단어 행렬, 위에서 했던 문서 단어 행렬을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 scikit-learn을 활용해서 단순히 빈도수 기반으로 문서 단어 행렬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고요. 가중 빈도 중에 TF-IDF라는 것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데, TF-IDF 가중 빈도를 활용한 문서 단어 행렬을 생성하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역시 오늘도 몇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NLTK,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고요. 자연어 처리를 위한 패키지도 활용을 하게 될 거고, 이 NLTK는 우리가 워드넷을 사용할 때 한번 불러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scikit-learn이라는 패키지가 오늘 실습의 핵심이 될 거예요. scikit-learn은 기계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는 패키지이고요. numPy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다차원 배열 처리를 위한 패키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 라이브러리를 주로 사용하게 될 거고요. 자, 우선 이론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실습은
뒷부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란 무엇이냐? 단어의 기본 개념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Natural Language Processing 해서 NLP라고 하죠. NLP는 우리말로는 자연어 처리라고 합니다. NLP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주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아주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오던 분야고요. 해서 지금은 NLP 자체도 매우 발전을 했지만 NLP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부터 NLP를 연구하시던 분들의 성과에 힘입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또 응용해서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NLP의 목표는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게 목표예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사람의 말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이해를 하시지만 제가 설명하는 이 내용을 과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빠르게 발전 속도가 1년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과연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 뭐 질문에서부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한참 논의를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미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화형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이해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별로 없고 대신 완벽하진 않던데? 라는 정도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더 좋더라? 이거보다 이게 더 좋더라? 이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 질의응답 시스템, 사람이 묻고 컴퓨터가 답하는, 컴퓨터가 묻고 사람이 답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질의응답 시스템,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 특정한 키워드만 넣는 게 아니라 문장을 넣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입력하면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서 이 사람이 정말 궁금해하는 게 뭐다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엔진. 그리고 문장을 자동으로 요약하는 것. 문장을 요약하기도 하고요. 문서를 요약하기도 하죠. 이 분야 자체도 예를 들어 문서를 요약한다라고 하면 이 문서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만 몇 개 뽑는 게 능사는 아닐 거잖아요. 이 문서에서 글을 쓴 사람이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인가, 글을 읽는 사람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고요. 또 감성 분석을 할 때에도 그냥 단어의 빈도수만 가지고 긍정 단어가 여러 번 나왔고 부정 단어가 덜 나왔기 때문에 긍정이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초창기의 감성 분석이 되겠고요. NLP가 고도화됨에 따라서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 단어를 많이 썼지만 결국에는 긍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더 잘 컴퓨터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결국에는 NLP의 가장 작은 단위는 단어가 될 거예요. 자, 의미의 최소 단위. 자, 의라는 글자와 미라는 글자가 따로 떨어져서는 뜻을 갖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의미라는 게 하나로 합쳐져야 뜻을 갖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단어라고 부른다라고 지난번 강좌에서 토크나이징을 할 때 그래서 단어는 의미의 최소 단위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컴퓨터가 결국에는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말을 컴퓨터가 잘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했는데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전체 자연어를 이해할 수 있겠죠.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장을 이해하고 문장을 모르는데 문서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자연어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구현 측면에서 보면 단어의 의미를 잘 이해한다라는 것은 단어를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컴퓨터라는 단어를 1, 0, 0, 0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치고 또 어떤 단어는 어떤 알고리즘에서는 컴퓨터라는 똑같은 단어를 1, 0, 1, 0이라고 이렇게 서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어떤 표현이
컴퓨터라는 단어를 더 잘 나타내는 것일까라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 큰 흐름을 보면 첫 번째로는 시서로스를 사용하는 방법, 시서로스, 백과사전이 되겠죠. 시서로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잠시 뒤에 볼 워드넷이 되겠고요. 그리고 한동안 지배해온 통계 기반 기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추론 기반 기법. 자, 시서로스를 활용하는 기법도 오랫동안 사용돼 왔었고, 통계를 활용하는 기법도 오랫동안 활용돼서 이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추론 기반 기법이 각광을 받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오늘 주로 이제 하게 되는 거는 통계 기반 기법과 관련된 것을 오늘 좀 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시서로스 기반 기법은 초반부에 간단히만 할 거고요. 추론 기반 기법은 오늘 다루지는 않고 아마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서 워드 투백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워드 투백 시간에 추론 기반 기법의 개념과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통계 기반 기법에 대해서 주로 살펴볼 거고요. 자, 우선 통계 기반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시서로스 기반 단어 표현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서로스라는 거는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서 저장하고 있는 사전을 나타내는 거예요.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는 이 사전 안에 동의어 정보도 있고요. 그리고 유의어 정보도 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알겠지만 뭐 상위어, 하위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는 동의어와 유의어가 한 그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에 보면 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카라는 단어는 오토모빌, 머신, 모터카 얘네와 동의어 또는 유의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서 지금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한 그룹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의어 또는 유의어를 한 그룹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어 또는 유의어뿐만 아니라 상위어, 하위어 등 단어 간 다양한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게 이렇게 이그젬플을 보여왔습니다. 자, 보면 이그젬플의 맨 상단에는 오브젝트라는 큰 개념이 존재하게 되고요. 오브젝트 중에 하나가 모터 비이클이고요. 모터 비이클 중에 하나가 카가 되겠고요. 카는 사실은 여기 간단하게 대표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카라고 소개한 요 녀석이 여기 그룹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카는 즉 오토이자 오토모빌이자 머신이자 모터카다.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다시 카의 하위어로 카 중에는 SUV, 컴팩트, 해치백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이렇게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을 우리가 시서로스 기반 단어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서로스 기반 단어 표현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실제로 지금도 많은 응용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몇 가지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신조어 또는 의미가 변하는 어휘에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의미가 자주 변하기도 하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를 나타내고 나면 요 그래프에 기반해서 뜻을 해석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 기반해서 뜻을 해석하는데 언어라는 거는 또 생명체와 같아서 계속 바뀌고 변화하게 되잖아요. 예전에 조선시대의 진상이라고 썼던 단어가 지금의 진상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요. 예전에 없었던 뭐 언택트라는 단어가 물론 외래어 우리나라만 쓰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언택트라는 단어가 이제 새로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신조어는 이 그래프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미가 변한 단어는 그래프에 있긴 있지만 뜻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토대로 새로 주어진 문장을 해석하다 보면은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잘못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한계가 되겠습니다. 자, 시서로스 기반 어프로치의 한계는 신조어
또는 의미가 변하는 어휘에 대응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런 시소로스를 구축할 때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에 따른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어떤 단어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될 때, 시서로스 기반 어프로치에서도 이 단어가 1번 뜻, 2번 뜻, 3번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장에서 과연 그 단어가 이 중에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 시서로스 기반 어프로치는 단어 자체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단어의 전후에 어떤 용어들이 사용됐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서로스 기반 어프로치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두는데, 첫 번째로 신조어에 대응하기 어렵고 의미가 변하는 단어에 대응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서로스를 구축을 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구축을 하는 데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단어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기가 어렵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여기 요거는 미음이 아니라 리을 미음이죠. 자, 틀린 철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자, 이런 시서로스가 실제로 구현된 것 중에 우리에게 제일 잘 알려지고 많이 활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워드넷일 겁니다. 워드넷은 말 그대로 단어의 네트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1985년부터 그러니까 계속 구축을 했다라는 거죠. 구축하기 시작한 시서로스고요. 단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주로 유의어를 찾는 데 많이 활용이 되고요. 단어 간의 유사도를 구할 때도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있을 때 얘가 몇 촌지간이냐, 이렇게 되면 자, 볼까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단어에서 1번에서 2번이 더 가까우냐, 3번이 가까우냐, 이런 거리를 가지고 유사도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파이썬의 경우에는 NLTK,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NLTK 모듈을 설치해서 워드넷을 사용할 수 있고요. NLTK는 처음에는 아마 여러분들 기본으로 설치가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터미널에서 인스톨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는 단어가 카는 명사로만 사용이 되겠죠. 예를 들면 어드레스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동사로 사용되기도 할 거잖아요. 그럼 어드레스.n은 명사로 사용된 어드레스, 어드레스.v 하게 되면은 동사로 사용된 어드레스. 그래서 지금은 카.n이니까 명사로 사용된 어드레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0일은 뭐냐면 카라는 단어가 명사로 사용됐는데 몇 가지 뜻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뜻 중에 첫 번째 뜻으로 사용된 명사 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카가 다른 뜻으로 사용된 명사가 있다. 그러면 카.n.02 이런 식으로 붙게 될 거고, 요거는 뒤에 한번 이그젬플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돌려볼까요? 저는 콘솔에서 이미 pip install nltk를 설치를 했고요. 여러분도 설치를 하시고 나서 요 코드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nltk라는 패키지 안에 있는 워드넷이라는 클래스를 가져올 거고요. 해서 nltk.download에서 워드넷, 요거 설명은 따로 그냥 안 하도록 할게요. 간단히 보면 nltk.download를 이용해서 워드넷을 다운로드를 받고요. 그리고 그 녀석의 워드넷에 있는 카의 씬셋을 보여줘라 라는 건데, 씬셋은 뭐냐면 하나의 씬셋은 하나의 그룹을 얘기합니다. 즉 아까
워드넷은 한 단어를 그 단어의 동의어와 유의어 그룹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씬셋 하나, 씬셋 둘, 씬셋 셋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우리가 씬셋츠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카에 대한 씬셋이 여러 개 있다라는 거는 카에 대한 첫 번째 의미, 카에 대한 두 번째 의미, 카에 대한 세 번째 의미, 요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동의어, 유의어가 있고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 동의어, 유의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얘를 컨트롤 엔터를 하게 되면은 자, NLTK에서 씬셋이 지금 카에 대해서 씬셋이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하나는 카, 명사 01, 카 02, 카 03, 카 04, 그리고 케이블카도 카의 유의어 그룹에 있었나 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개가 각각 뭐를 의미하느냐, 얘는 무슨 뜻이고 얘는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아래에서 다음 코드를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wordnet.synset의 카 n01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wordnet.synsets하고 카였잖아요. 카에 있는 여러 가지 synset들을 보여달라는 거였고, 이번에는 synset 단수를 써서 카.n.01 명사라는 카의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카라는 단어로 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녀석의 definition과 그 녀석의 레마 네임즈를 뽑아봐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카의 첫 번째 의미는 motor vehicle with four wheels,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자동차의 동의어 유의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딴 걸 해볼까요? 카 02다. 그러면은 요거 아마 기차 관련된 기차들을 이제 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03이다. 그러면 또 뭐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해서 사실은 더 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카가 여러 의미를 갖기 때문에 보다 더 세분화해서 표현할 때는 카.n.01, 02, 03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뜻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도 확인하는 것을 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간단하게 상위어 확인하는 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상위어는 우리가 하이퍼님이라고 부르고요. 패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위에 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상을 다 뽑아내기 위해서 하이퍼님 언더바 패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됩니다. 보면은 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카라는 애 위에는 부모에는 모터 비클이 있고요. 그 위 쭉쭉쭉쭉 해서 맨 위에는 항상 엔터티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면 엔터티, 피지컬 엔터티, 옵젝트, 홀, 그리고 점점점 중간 생략한 다음에 모터 비클, 그리고 카 이렇게 나온 카에서부터 그 위에 조상으로 이루기까지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와 다른 단어들의 유사도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조금 더 확장을 했는데 유사도를 계산해주는 함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 path similarity 함수라는 거는 경로에 기반해서 유사도를 보여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경로라 함은 지금 이 그림에서 카와 모터사이클은 모터 비클의 바로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촌지간인 거죠. 굉장히 가까운 촌수고요. 그리고 한참 먼 동네에 보면은 living thing 중에 한참 내려와서 dog가 있게 되고요. 또 abstraction 중에 한참 내려와서 nobody 있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기는 어떤 거냐 하면 원하기로는 자, 카랑 제일 비슷한 애가 누구냐? 카랑 모터사이클, 도그, 노블 중에 누구랑 제일 비슷할까요? 지금 이 그림으로만 보면 카는 이 세 가지 중에는 모터사이클이랑 제일 가까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촌수로 도그하고 가까워야 되고요. 그 다음 촌수로 노벌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의미적으로는 어떨까요? 사실 카하고 모터사이클은 굉장히 유사하겠죠. 원리도 비슷하고 목적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카하고 노그나 노벌은 사실 누가 비슷해도 이상한, 예, 전혀 안 비슷하죠. 근데 그래도, 예, 카가 어떻게 나올까요? 노그랑 노벌 중에 카랑 더 비슷한 거는 도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카랑 도그는 눈에 보이고 만져질 수 있잖아요. 근데 노블은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뭐 그렇다라는 거죠. 저는 답을 알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래서 한번 요 유사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카, 노블, 독, 모터사이클을 그냥 쓰지 않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 셋 중에 명시적인 하나를 지정하기 위해 뒤에 n.01, n.01을 다 붙였습니다. 0, 1번이 대부분 가장 대표적인 뜻으로 쓰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카, 자, 카를 중심으로 해서 경로 유사도를 구해라. 노블, 독, 모터사이클의 경로 유사도를 구해라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유사도가 맨 아래에 있는 모터사이클이 가장 높게 나왔고요. 이거는 항상 디스턴스와 시밀렐러티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디스턴스는 거리니까 클수록 멀리 있는 거고요. 안 닮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밀렐러티는 유사도니까 클수록 가깝다라는 거고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시밀렐러티가 큰 순서대로 해보면 모터사이클이 제일 유사하고 도그가 그 다음으로 유사하고 노블이 그 다음으로 유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워드넷이라는 거는, 워드넷에서 좀 더 일반화해서 시서러스라는 거는 이렇게 사람이 다 정의를 해놓은 단어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도 높고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한계로 인해서 시서로스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어프로치가 나오게 되었고요. 또 물론 그런 연구들도 많이 있어요. 시서로스를 만드는 데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서로스를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 혹은 시서로스를 반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 그런 연구들도 많이 수행된 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서로스를 이용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